2층에 올라가면은 특별관이 3곳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기억나요. 하나 투탕카멘관, 그리고 몰라요. 3개까진 기억나요. 일단은 타니스의 왕묘들관. 누구시지? 초면인데? 타니스? 타노스는 아는데. 초면인데? 근데 미안한데 타니스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죠? 지명이에요, 지명.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합.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예. 자, 요게 투탕카멘 무덤 벌써 발굴할 때의 사진이에요. 오른쪽에 가구들, 뭐 여러 가지 상자들,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이렇게 담아놓은 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은 뭐로 보이세요? 마차? 그렇죠. 이제 전차. 이제 아, 마차죠. 이제 전차. 전투용 마차. 아, 네네. 전차를 해체해가지고 부장품으로 안치를 시켜놨어요. 투탕카멘 무덤에서는 총 6개의 전차가 나왔습니다. 6개. 네. 오. 그러니까 뭐 엄청난 양이에요, 사실. 6개를 이제 완성형 전차를 이 공간에 넣을 수 없으니까 다 분해해가지고 부속품들을 이제 넣어놨는데 실제로 저 부속품들이 다 조립이 되는 상태였고요. 그거를 복원해 놓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런 겁니다. 아, 예, 이거는 이제 실물을 가지고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복제품을 가지고서 만든 건데 실제 저렇게 생긴 전차를 다 분해해가지고 부속품들을 무덤에다 안치시켜 놓은 거예요. 아, 그럼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이제 레플리카를 떠가지고 걔네들을 조립한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이거 저희들 막 영화에서 보던 파라오가 일어서가지고 맞아요, 이리하는 그거예요. 예. 고대 이집트의 전차는 네. 2인승이에요, 보통. 2인승. 말을 모는 기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전투를 하는 전투 병력이 원거리 이제 타고 있는 거죠. 이집트의 전차가 갖고 있는 특성은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게 나중에 람세스 2세 시대 때 히타이트랑 카레시 대전을 하면서 이집트 전차의 특성이 나타나거든요. 네. 히타이트 쪽 전차는 3인승이에요. 오. 그러니까 더 무거워요. 일종의 중전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반면에 이집트 전차는 이제 기수 1명, 전투 병력 1명. 그러니까 훨씬 더 가볍고 빨라요. 근데 이게 전차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전차는 보통 전투를 할 때 거의 직선적인 움직임만 가질 수 있어요. 돌파하고 그렇지, 나면 그렇지. 돌아오지 못해요. 이 선의 반경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집트 전차는 히타이트 전차에 비해서 경전차이기 때문에 그게 더 빨라요. 기동력이 더 좋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집트가 이제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좀 활용을 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굉장히 근사하게 너무 만들어졌어요. 나무에다 금박을 입혀가지고 아무래도 파라오가 타는 전차다 보니까 실제로 아마 탑승하진 않았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의식용 그냥 이제 의뢰용 전차일 것이고, 근데 저게 금박이 입혀져 있지 않다면은 실제로 기동할 수 있는 사용돼서 그런 전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그렇군요. 자, 그리고 투탕카멘은 사실 몸에 약간 장애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막 이렇게 전차를 타는 액티브한 행동을 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다리가 안 좋았다고. 그렇죠. 다리가 한쪽이 이제 이렇게 그 안쪽으로 꺾여 있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투탕카멘의 시신을 통해서 지금은 추정이 되고 네. 있어요. 근데 투탕카멘이 전차를 타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와. 지금 이제 파라오가 여기서 쓰고 있는 이 관은 파란색 관이거든요. 네. 케프레시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전투에 나갈 때 파라오들 저 관을 써요. 저 관의 실물 유물은 아직까지 발견되진 않았지만 아마도 조금 이제 견고한 뭐 약간 금속 종류로 이제 관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됩니다. 이제 앞쪽에 막 사람들 쓰러져 있어요. 말에 뒷발표 있잖아요. 그렇죠. 저분들은 이제 아시아인들이에요. 그래요? 요 장면은 사실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어떤 상자에 그려진 장면입니다. 요런 상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와. 근데 파라오한테 짓밟히고 있는 저 적들은 네. 누비아인들이에요. 아, 피부색이 그러네. 깜깜해서. 아까 보신 장면은 이거의 반대편에 새겨진 그림입니다. 아, 누비아인도 해치우고 아시아인도 그렇죠. 해치우고. 그러니까 내가 짱이다 약간 예. 이런 느낌으로. 근데 원래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파라오가 적을 제압하고 있는 장면을 그릴 때 이제 한쪽은 누비아인들, 한쪽은 그 아시아인들을 그리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상자는 수능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넣었어요. 2020학년도 나온 다음 상자. 유물을 남긴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고대 문명이 이집트 문명인 거잖아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사자에서네요. 자, 그럼 2번은 뭔지 아세요? 길가메시는 다른 데 걔 아니에요? 마블? 마블리 아닌가요? 마블리? 두 분의 역사 실력 이제 알겠고요. 저는 계속 이야기를 할게요. 저 이제 또 다른 투탕카멘 무덤에 출토된 유물들인데 와. 요거는 병이에요. 병인데 설화석고라고 하는 돌이에요. 석고예요? 그러니까 알라바스터라고 하는 돌이고 반투명한 재질이고 조금 이제 무른 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돌입니다. 이제 아무튼 요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가운데 이렇게 병이 있고 네. 좌우 측면에 이렇게 선 형태로 뭐 장식이 되어 있죠. 네. 자세히 보시면은 저게 식물이에요. 식물이에요. 예, 아, 무슨 식물. 덩굴 같은 건가? 예, 덩굴 같은 건데
왼쪽에 있는 식물이랑 오른쪽에 있는 식물이 달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식물은 꽃잎 같은데 보이시죠? 가운데. 왼쪽 가운데. 예. 그리고 저쪽에도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네. 저 연꽃입니다. 아, 이게 연꽃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물은 이렇게 보시면 끝이 이렇게 그냥 유선형으로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 좀 다르게 표현되어 저거는 있어요. 파피루스예요. 아. 요거는 우와. 이집트에서 상하 이집트를 아. 각각 나타내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연꽃은 상이집트, 파피루스는 하이집트. 요것도 나와요. 우와. 예, 보시면은 똑같이 병이 있고 네. 좌우 측면에 역시 또 식물이 이렇게 얽혀 있죠. 여기서는 왼쪽 편이 반대로 파피루스고, 됐네요? 예, 맞아. 오른쪽 편이 연꽃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두 남자가 잡고 있죠. 상하 이집트가 통합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덩쿨을 잡고 있는 저 두 남자는 하피라는 신인데 나일강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을 통해서 상하 이집트가 통합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3D로 표현되어 있죠. 네. 근데 이제 2D로 굉장히 많이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보이시죠? 아, 그걸 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이제 뭔지 알겠어요. 보이시죠? 아. 네, 보이시죠? 예. 그래서 네. 하나로 여기서는 통일. 이제 왼쪽에는 연꽃, 아. 오른쪽이 파피루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요 장면을 이제 고대 이집트어로 세마타위라고 해요. 세마타위. 타위가 두 개의 땅이었죠. 예, 두 개의 땅, 상하 이집트 나타내고 세마는 동사인데 무엇을 엮다, 연합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땅을 엮다. 그래서 이 장면은 보통은 이제 파라오가 앉아 있는 의자의 좌우 측면에 많이 그려져요. 거의 한 70%는 다 이 장면이 새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상하 이집트의 위치를 제가 넣어봤어요. 네.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집트에서는 하이집트가 북쪽이고 그리고 상이집트가 남쪽. 요거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류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나일강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니까. 그리고 하이집트 지역은 삼각주가 넓게 펼쳐져 있어요. 그다음에 상이집트는 그냥 이렇게 나일강이 하나의 줄기로 흐르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상하 이집트는 이집트 역사에서 언제나 구분되어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꽃이랑 파피루스를 이제 주구장창 사용해서 항상 이제 구분해서 표현을 했었고 이것 말고도 상하 이집트를 각각 나타내는 상징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서 요런 게 있습니다. 코브라와 대머리술이에요. 일단 요건 이제 가슴에다가 이렇게 목걸이처럼 매는 장식인데 아. 좌측편에 코브라가 있고요. 네. 대머리술이가 날개를 펼치고 있죠. 네. 둘이 같이 표현돼요. 저 중에서 이제 코브라는 하이집트를 나타내는 와제트라고 하는 여신이고 대머리술이는 이제 상이집트. 상이집트의 네크베트 여신이에요. 둘이 한 쌍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신이 함께 나타나는 유물들 가운데 정말 유명한 게 있죠. 이집트 유물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유물이에요. 투탕카멘의 그 황금 마스크. 맞아요. 황금 마스크. 아, 머리에 있구나. 이마에 이제 두 동물이 있죠. 코브라와 이제 대머리수리가 있는데 이제 코브라가 하이집트, 대머리수리가 상이집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일종의 종합판이에요. 그러네요. 왼쪽에 종합판. 코브라, 오른쪽 대머리술이. 예, 코브라가 파피루스랑 있고, 연꽃 다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코브라가 쓰고 있는 관이 하이집트의 왕관이고 아, 그러네요. 와. 오른쪽에 대머리수리가 대머리수리가 쓰고 있는 저 왕관이 상이집트의 왕관이고 그러니까 왼쪽은 다 하이집트, 오른쪽은 다 상이집트. 재밌습니다. 요거 이제 상징물들을 알아두시면은 이제 보이겠다. 네, 상당히 이제 재밌게 유물들을 보실 수 있다. 또 유적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투탕카멘 무덤에서 또 출처된 유물들이에요. 샤브티. 맞아요, 샤브티죠. 아까 보셨던 거는 진품이고 요건 레플리카인데 이게 네, 요렇게 돼 있어요. 저 머리 스타일은 저게 왕관인가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전부 다 왕의 샤브티다 보니까 다 왕처럼 표현을 해요. 자, 근데 샤브티는 사실 되게 많아요. 보통 이론적으로 한 네. 무덤에 413개가 들어갑니다. 그 아, 숫자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 샤브티는 이제 저승에 가서 이제 농사. 예, 맞아요. 대신 일해주는 일꾼들. 일꾼들이에요. 네. 1년 365일 365명. 그 다음에 대충 10명이나 11명당 십자가 명 붙어가지고 36명. 그 다음에 1년 12달. 매달에 관리자들 12명. 그래서 365 더하기 36 더하기 12 하면 413. 그러니까 왕료에도 413개가 들어갔을 거예요. 왜냐면 투탕카멘 무덤에서 413개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다른 왕묘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은 도굴이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왕묘뿐만이 아니라 일반 귀족 무덤들에서도 다 나옵니다. 절대적인 수량이 정말 많은 유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집트 유물을 갖고 있는 박물관에 가시면은 샤브티는 거의 항상 보실 수 있어요. 저게 다 샤브티예요, 다. 이야. 네, 이게 이제 토리노 이집트 박물관, 이탈리아 토리노 이집트 이거 박물관인데 수장고죠? 여기는 약간 수장고를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형 수장고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박물관에는 없는데 네. 투탕카멘 무덤에서 이제 발견된 미라가 있죠. 요거는 지금 우와. 현재 투탕카멘 무덤 속에 이제 안치가 되어 있어요. 진짜 실물이에요? 실물이에요. 그분이에요?
그분입니다. 본인이에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요 투탕카멘 미라가 무덤 속에서 전시되던 거를 대박물관으로 요걸 이전을 이제 원래는 하려던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네. 그 계획이 취소되고 그냥 무덤 안에다 안치시키겠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 투탕카멘 무덤에서 확인된 미라는 몇 구일까요? 부인들도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부인들? 투탕카멘 부인의 미라는 같이 매장되진 않았고요. 대신에 답을 말씀드리자면은 총 3구의 미라가 확인됐습니다. 오. 누구? 투탕카멘 본인 미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거 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어릴 때. 투탕카멘의 딸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사태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과정에서 한 출산 전에 사망한 태아들. 그리고 이제 해부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다 이제 여아들로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에 있었던 그 DNA 비교 분석을 통해서도 투탕카멘의 딸로 확인이 됐어요. 어쩌면 이제 약간 유전적인 질환. 근친혼 같은 그렇죠. 거에 대한 예, 결과. 근친혼으로 인한 어떤 유전적 결함이 계속 축적이 됐었고, 또 게다가 투탕카멘과 투탕카멘의 부인도 네. 실은 이제 배다른 남매거든요. 그러니까 태아들이 이제 생존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진은 제가 진짜 옛날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있는 저 관들이 사태아들의 미라가 담겨져 있었던 관입니다. 그리고 요게 그 딸들 관 레플리카인데 사태아를 작은 관에 넣고 네. 저 관을 다시 조금 더 큰 관에다가 넣는. 외장관. 예, 그러니까 외관과 내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딸들을 미라로 만들고 네. 관에다가 안치시킨 거는 아마 투탕카멘이 생존했을 거예요. 그때의 어떤 심정을 좀 생각해 보면 안타깝죠. 예, 마음이 좀 예, 울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심금을 울리는 유물이 네. 투탕카멘 무덤에서 또 나왔습니다. 저 관들 말고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은 뭔가 3개가 이렇게 있죠. 요거는 뭐냐? 할머니의 머리카락이에요. 할머니요? 투탕카멘의 할머니. 투탕카멘의 할머니. 아. 티의 왕비인데, 그러니까 아메노테프 3세의 부인이고 아케나텐에게는 이제 어머니였었던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저 머리카락이 저 조그마한 관에 들어가고 조그마한 관이 저 큰 관에 들어가고 저기 저 안에 있었던 이런 거구나.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투탕카멘 유물 이야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런데 제가 깜빡하고 투탕카멘 전에 원래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네네. 말씀을 못 드린 유물이 있습니다. 뭐죠? 2층에 올라가면은 특별관이 3곳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기억나요. 하나 투탕카멘관, 그리고 몰라요. 3개까진 기억나요. 일단은 타니스의 왕묘들관. 누구시지? 초면인데? 타니스? 타노스는 아는데. 초면인데? 근데 미안한데 타니스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디죠?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푸스네스 일세. 이분은 기억나세요? 네. 뭐라고요? 푸스세네스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의 왕묘들은 전부 다 도굴됐다. 그런데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된 무덤이 있다. 투탕카멘 무덤과 푸스네스 1세 무덤이에요. 투탕카멘 무덤은 그런데 도굴 시도가 있었어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이 실패했어요. 근데 푸스네스 1세 무덤은 이제 완전히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발견이 되었고, 오히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푸스네스 1세를 매장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무덤을 열고 다른 파라오들도 거기다가 이제 매장을 한 흔적들이 확인이 돼요. 우와. 그러면은 관이 여러 개 발견돼요. 여러 개 발견됐어요, 실제로. 아. 거기서 나온 여러 유물들 중에서 푸스테네스 1세의 유물들을 푸스테네스 1세 특별관에 전시를 하고 있고, 네. 나머지 이제 왕들, 나머지 파라오들과 관련된 유물들을 타니스 관에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요게 푸스테네스 1세의 네. 황금 마스크예요. 이것도 진짜 금이에요. 푸스테네스 1세는 21왕조 시대의 파라오인데, 이 21왕조 시대는 이집트가 이제 분열되는 시기예요. 삼중강기인데, 이때는 이 파라오들은 이집트 전체에 대한 통치권이 있는 게 아니라 북부 지역에 대한 통치권만 있어요. 남쪽은 신관들. 파라오가 이제 권위나 권력이 예전만 못하던 시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부유했어요. 네네, 이걸 이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1층에 있는 석관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무덤에서 나온 건데, 이 석관은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요거는 원래 푸스네스 1세 게 아니에요. 저 석관은 원래 누구의 석관이냐면, 혹시 람세스 2세의 아들 아세요? 3세. 그 메렌프타라고 하는 파라오인데, 네. 원래 메렌프타 석관이에요. 이거를 가져다가 쓴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연유를 통해서 가져가는지는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때 이미 메렌프타의 무덤은 다 도굴됐을 것이다. 그리고 도굴의 주체는 어쩌면 이 왕실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 석관 안에 들어가던 내관, 이게 푸스네스 1세의 내관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이제 그 은관의 얼굴 부분이에요. 금으로 조금 장식을 했어요. 이 당시에 이집트에서는 네. 금보다 은이 더 귀해요. 근데 이제 만듦새는 굉장히 뭐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은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유물들도 나와요. 이거는 손가락에 다 꼽는 골무 같은? 골무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저 이제 신발이에요. 그래서 저것들의 만듦새는 정말 좋아요. 근데 푸스네스 1세의 시신 미이라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도굴은 되지 않았는데 거의 뼈만 조금 남겨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투탕카멘이나 뭐 다른 이 파라오들, 신화호 시대 파라오들 시신 더 오래됐지만 잘 남겨져 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지역적인 차이인데 신왕국 시대의 왕묘들이 있었던 룩소리 지역이 건조한 사막 지역이고 네. 여기 타니스는 훨씬 습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유기물로 만들어진 이 유물들은 거의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돌과 금속 유물들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도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나와요.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이죠. 여기에는 또 재밌게 좌측편에 두아트 하토르 헤후트 타위라고 하는 푸세네스 1세의 어머니 이름이 또 쓰여져 있어요.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진 또 금제 용기입니다. 이것도 푸세네스 1세 무덤에서 이제 출토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푸세네스는 사실 그리스인들이 자기들이 발음하기 편하게 쓴 이름입니다. 원래는 세바 카엔 니우트. 가엔 니우트. 예, 왜냐하면 여기서 파는 관사고요. 세바는 별이고, 별. 그다음에 카는 나타나다란 동사고, 에는 전치사, 니우트는 도시에 나타난 별. 오.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푸세네스 1세 무덤에는 다른 파라오들도 매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다른 파라오들의 그 유물들도 같이 확인이 됩니다. 이것도 황금 마스크인데, 예, 아메넴모페라고 하기도 하고, 아메넴모페트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파라오의 황금 마스크인데, 푸세네스 1세의 아들이에요. 이것도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사실 이제 최전성기가 아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금을 사용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세손쿠 2세. 이거는 더 훨씬 후대의 파라오예요. 22왕조 시대의 파라오인데 역시 푸세네스 1세 무덤에 안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세손쿠 2세의 관도 되게 멋있어요. 되게 특이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긴 또 얼굴이 호루스네요. 예, 은관이고요. 게다가 얼굴을 호루스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장을 담는 카노푸스 단지도 이렇게 은으로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푸세네스 1세 무덤 발굴도 굉장히 역사적인 발굴이에요. 도굴되지 않은 왕묘가 발굴되었다. 투탕카멘은 다 아시지만 푸세네스 1세 처음 들어보시죠? 거의. 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은 타니스에서 발굴을 한 고고학자가 이제 피에르 몽테인데 이분이 이 타니스 무덤을 발굴한 시점이 1939년이에요. 네. 세계대전이 일어난 쓸 때예요. 우와. 그러다 보니까 발굴 소식이 묻혀버렸죠, 그냥. 그리고 이제 이 피에르 몽테 역시도 발굴하다가 프랑스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프랑스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타니스는 그럼 어디 있냐? 빨간색 표시하는 데 있죠. 그러니까 삼각조 안에 있네요? 삼각조 안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냐면 습한 지역이다. 그래서 이 유기물들이 다 썩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이 당시에 이집트는 원래 이제 테베 룩소르 지역이 네, 신왕호 시대 때의 중심지였는데 그 신관들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파라오의 권력은 저 북쪽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 타니스 지역을 이제 수도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뭐 왕궁도 짓고 신전도 짓고 무덤도 만들고 이제 그래서 21왕조 시대 때의 이제 중심지 그리고 나중에 22왕조 시대가 되면 이제 수도는 부바스티스라고 하는 조금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옮겨요. 근데 타니스는 계속해서 이제 왕실 무덤구역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무덤 그 도면인데 네. 푸세네스 1세라고 써놓은 데 있죠. 네, 위에. 저기를 중심으로 해서 저 노란색 쭉 그 공간이 진짜 하나의 원래 무덤인데 나중에 각각의 방에다가 이제 아메노페도 이제 매장하고 푸세네스 2세, 세촌쿠 2세도 다 매장을 했었다. 시아문도 매장을 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무덤의 실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타니스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네. 타니스 가기 되게 어려워요. 교통이 좋지가 않아요. 보시면은 멤피스 바로 위에가 카이로 오늘날 수도인데 네.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네. 근데 고속도로가 없고 막 국도로 가야 돼서 한 4시간 걸려요, 차로. 자, 이게 가는 길이에요. 가면서 이제 거의 다 와서 저기를 바라보고 제가 차에서 찍은 사진이고 내려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건데 저 건물이 유적 관리소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입장권을 끊을 수 있어요. 관리소가.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제 저 멀리 유적들이 좀 보여요. 그냥 저기 오른쪽 끝에 좀 튀어나온 부분 보이시죠? 기둥. 오벨리스크예요. 네, 오벨리스크도 세워져 있고요. 이게 신전 터입니다. 아니 근데 타니스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박물관의 2층 한 곳을 차지할 정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무덤에서 나왔어요. 무덤도 보여드릴 건데 와. 이거 다 이제 복원해 놓은 건데 이렇게 이제 신전 들어가는 그 탑문 앞쪽에 이제 파라오 상들 이제 이렇게 세워놓은 것도 보실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제가 이 타니스는 21왕조 시대 유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21왕조 시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예요. 네.
그런데 이 타니스에 가시면은 이런 돌들이 되게 많아요. 파라오 이름이 쓰여져 있죠. 네. 네. 누구 이름이 쓰여져 있을까요? 람세스 2세. 맞아요. 람세스 2세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까? 이집트의 80%는 람세스 2세라고 말하면은 람세스 2세예요. 람세스 2세는 몇 왕조의 파라오죠? 17왕조, 네. 16. 18왕조. 19왕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람세스 2세 시대에는 없었던 도시인데 네. 람세스 2세가 있어요. 여기도 저기 좌측편에 네. 람세스 2세의 주기명 오세르마트라 세테펜라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람세스 2세가 일종의 신행정 도시를 만들거든요. 네. 행정. 피람세스라고 하는 도시를 아, 만들어요. 세종시를 만들었구나. 네, 페르람세스라고 하는 도시인데 이제 19왕조 시대에 이제 만들어진 도시죠. 그게 번창했어요. 되게 오랫동안 한 100년 정도 번창을 했어요. 근데 원래 이 페르람세스는 나일 강을 끼고 있었던 도시였는데 이 나일 강은 계속해서 이 범람을 하다 보면은 흐르는 경로가 바뀌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니까 강이 없는 도시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쓸 수 없는 도시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버려졌어요. 근데 타니스는 비교적 가까워요. 페르람세스에서. 그래서 21왕조 파라오들이 타니스를 건설을 할 때 페르람세스, 피람세스에 있는 석재들을 떼어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여기 타니스처럼 발굴을 할 때 계속 람세스 2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타니스가 피람세스겠구나 라고 착각을 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피람세스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수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전히 21왕조 시대의 수도이지만 타니스에 가면은 람세스 2세의 이름을 굉장히 많이 만나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좌측편에 저렇게 이제 카르투시 보이시죠? 네. 네. 저게 이제 람세스 2세 주기명이고 우측편에 보면은 카르투시가 또 하나 보여요. 우측편에 조금 하얀색 돌 보이시죠? 지금 저게 돌이 거꾸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저기에는 세숑크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세숑크는 22왕조 시대 파라오들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뒤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저기서 가고. 요게 이 타니스 유적에서 만나실 수 있는 무덤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뒤에 이제 NRT5라고 쓰여져 있죠. NRT는 불어예요. 왜냐면은 여기 처음 발굴한 고고학자가 피에르 몽테다 보니까 네크로폴리스 로얄 디 타니스. 타니스 왕묘군 5호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호기. 요거는 셰송크 3세의 무덤이에요. 요게 이제 무덤들이에요. 피라미드 이야기를 할 때 나왔었던 무덤 종류들이 있어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피라미드 이전에 어떤 무덤이었죠? 마스타바. 맞아요. 예. 마스타바, 피라미드, 그 다음에 투탕카멘 무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그 암굴묘, 땅파서 만드는 무덤, 이런 형태가 이제 왕묘로 보통 사용이 되는데, 이건 조금 또 다른 무덤이에요. 일종의 석실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을 그냥 쌓아가지고 방을 만들어서 매장을 하는 거예요, 그 안에다가. 되게 간단한 무덤이에요. 여기 이렇게 무덤이 3개가 있어요. 가장 우측편부터 3호분, 그다음에 그 중간이 1호분, 좌측이 2호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다른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우리가 이제 푸세네스 1세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이 바로 3호분이거든요. 네. 3호분에 들어가면 요게 이제 푸세네스 1세의 실제 관이 안치되어 있었던 방입니다. 되게 단촐하죠? 네, 정말 단촐하네요. 그리고 이제 무덤의 전체 내부 벽면이 다 완벽하게 장식이 되어 있는 건 아닌데 네. 일부 장식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렇게 저기 카르투시에 이제 푸세네스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메리, 아멘, 파, 세바, 카엔, 니우트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 도마뱀 들고 있잖아요. 도마뱀은 약간 이제 장수 같은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많은 숫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장수 나타내고 이것도 역시 푸세네스 1세의 이제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거 말고 그 옆에 타니스 왕묘군 1호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22왕조 시대의 오소르큰 2세의 무덤이거든요. 그 무덤 내부 사진도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오소르큰 2세의 무덤의 이제 안치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벽면에 이제 부조가 좀 새겨져 있어요. 저 안쪽에 가장 안쪽에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저 끝에 말하시는 거죠? 예, 가장 안쪽 벽에 요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 요렇게 새겨져 있어도 읽지를 못하니까 예, 그냥 여기도 이제 오소르콘이라고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오소르콘 메리아멘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오소르콘은 이름 자체가 사실 이집트인 이름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집트 서쪽에서 들어온 리비아인들의 이름으로 추정이 되는데 22왕조 시대의 파라오들은 저쪽 사막 쪽에서 이집트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22왕조를 보통 리비아 왕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 혹시 카르투시 저거 누구 이름일까요? 람세스 2세요. 맞아요. 람세스- 정답이. 진짜 거의 다 맞는다. 몰랐죠? 난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말씀드렸던 22왕조 시대의 무덤을 만드는데 네. 무덤을 쌓을 때 돌을 쌓아서 만들거든요, 방을. 네. 근데 그때 쌓은 돌 중에서 어디선가 떼어온 람세스 2세 이름이 쓰여져 있는 석재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확인이 돼요, 무덤 그냥 내부에서도. 다 썼구나. 자, 타니스 유적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 드리겠고요. 네. 이 타니스 유적은 굉장히 그 유명한 영화 속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혹시 그 영화 제목도 람세스 2세일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인디아나
인디아나 존스겠죠. 맞아요. 인디아나 인디아나 존스의 영화가 지금까지 5편이 만들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5편 운명의 다이얼로서 장대한 대서사시의 막이 내렸어요. 네. 첫 번째 시리즈 1편 레이더스, 그 영화의 배경이 타니스예요. 타니스. 아. 타니스에서 성괴라고 하는 유물이 거기에 이제 묻혀져 있다라는 설정을 가지고서 네.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 그래서 타니스 발굴을 해요. 이게 이제 1편의 이제 포스터이고요. 그래서 1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편을 진짜 좋아하는데 왜냐면 1편이 배경이 이집트여서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영화 속에서 장면을 타니스에서 발굴하는 장면이에요. 와. 그리고 이때 인디아나 존스의 라이벌로 등장하고 있는 고고학자가 있어요. 이름이 르네 벨로크인데 설정상 프랑스인이에요. 아마 피에르 몽테를 나름 염두에 두고서 만든 캐릭터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꽤 저는 아주 흥미롭게 봤어요. 자,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이집트 박물관 내부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여기서 이제 끝입니다. 네. 근데 다 보시고 박물관 나오셔가지고 이제 나왔어. 돌아가실 때 박물관의 경내 마당에서 또 보셔야 될 기념물이 하나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무덤이에요. 네. 요거 이제 박물관 설립자 오기스트 마리에트의 무덤입니다. 네. 그래서 저기 아래에 있는 저 사각형으로 된 저게 관이에요. 거기 진짜 묻혀 진짜 있다고. 시신이 들어가 있고 네. 그 위에 청동상어로 만들어진 이렇게 팔짱 끼고 있는 멋있게 서 있는 분이 오기스트 오기스트 마리에트. 이 박물관의 설립자이자 네. 이제 프랑스 출신이고 이집트 고고학자. 상당히 많은 업적을 남긴 고고학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집트 구박물관, 이집션 뮤지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대박물관 얘기했었고 지금 이제 구박물관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갈 수 있는 박물관이 하나 더 있어요. 카이로에서. 꼭 가야만 하는 박물관이 하나 더 있어요. 문명박물관. 요게 이제 문명박물관이거든요. 요거는 상당히 최근에 개관한 박물관이에요. 네. 2021년에 개관을 했고 아주 현대적인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박물관이나 대박물관 같은 경우는 주 테마가 다 고대 이집트예요. 네. 이 문명박물관은 이집트에 존재했었던 모든 문명에 대한 박물관입니다. 오. 그러니까 선사시대 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 모든 유물들이 이렇게 시대순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박물관 내부 모습입니다. 이 박물관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가시면 반드시 가셔야 되는 이유는 가운데 보시면은 내려가는 통로 보이시죠? 네. 가운데 이렇게 내려가는 네. 통로로 내려가시면은 바로 미라실이 있습니다. 미라실. 미라실?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의 미라가 전부 다 이 박물관에서 지금 전시되고 있어요. 우와. 원래는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구박물관에 다 소장하고 있었는데 네. 2021년에 그 왕들이 행차하는 방식의 퍼레이드를 통해서 문명박물관으로 저 미라들이 다 이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가셔가지고 신왕국 시대 파라오들의 미라를 만나보시려면은 문명박물관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명박물관에 가시면 이런 미라를 람세스 2세의 미라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여러 회에 걸쳐가지고 이제 지금 대박물관 10회째입니다. 10회. 그다음에 이제 이 구 이집션 뮤지엄도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뭐 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박물관 하기 전에 무슨 얘기 어디까지 했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이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오프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네. 자, 그러네. 오프닝 하고 엔딩도 같이 할까요? 엔딩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합.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예. 그 라이브 보신 분들은 제가 왜 웃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시작해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예, 반가. 안녕. 이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거합.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